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.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. 조국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. 또 외부 기관 의견을 100% 수용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면서 강 전 대변인 주장을 좀 반박했습니다. 하지만 강 대변인이 지적했던 건 그 2차 가해.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데 호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어제 그 강미정 대변인이 저렇게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습니까? 네.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버릴 뻔했죠.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몇 달이 걸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피해자는 그동안에 10여 명까지 이제 늘어났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징계를 당하고 더 이제 피해를 입고 그런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고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심에서의 사과나 반성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이죠.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너무 여론이 나빠지니까 부랴부랴 뭐 위로를 드린다라고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니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었을 때도 이 아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느끼는구나 그런 그 반성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. 저는 왜 그러냐? 예. 이게 저는 데자뷰처럼 봤었던 장면들 또 보는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안희정 지사 사건 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고요.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몰아붙였었고 그럴 리가 없다. 박원순 시장이 그럴 리가 없다. 그리고 박원순이 뭐 그 당시에 우상호 그 후보는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.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이 운동권 80년대, 90년대 운동권들 지금 이제 좌파들의 우리는 늘 옳다. 그리고 설령 뭐 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덮고 넘어가야 된다. 이런 왜곡된 의식, 그 위선과 그 독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. 지금 전해지는 내용 보면은 뭐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당일에 또 있었고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삼보일배 장소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피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. 조국 혁신당의 대처 혹시 이런 부분이 아쉽다 혹은 뭐 평가를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평가하시겠어요? 저는 일단 조국혁신당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네. 혁신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묻고 싶고요. 성평등이나 어떤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이 사건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. 저는 조직 문화 전체의 어떤 대대적인 혁신과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늪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. 특히 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런데 피해자들이 당내 조직에서 동지라고 느꼈던 이들로부터 2차, 3차 가해를 받는 동안에 네.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.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. 네. 특히 이러한 사건의 조치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강경한 조치 그리고 처리가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명, 제 명 가해자 중에 최소 2명인 것 같은데 네. 한 명은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? 뭐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에 남아 있었던 피해자들이 1년 지나면 돌아오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고 조사받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요.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정말 당에서 국회에서 이런 그 사회에 만연한 이 성비 사건의 또 사건 처리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방식으로 처리를 할 때 비판하고 제도와 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. 그 내부에서 이런 일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벌어진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. 특히 강미정 대변인은 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. 그리고 기다리다가
도저히 이 당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, 또 절망적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탈당을 선언한 것 같은데 네.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공들여서 영입한 인물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을 방치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? 도저히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. 예, 저희도 뭐 이 사안을 다루면서 혹시 2차,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가 좀 전해지는 바를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추인 작업까지 끝낸 조국혁신당의 얼굴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래도 조국 전 대표일 겁니다. 당대표 복귀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 전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수차례 관련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 도움도 호소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난달 사면된 조 전 대표가 조처를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거든요. 어제 조계사를 방문한 조 전 대표 뭐라고 답변했을지 들어보시죠.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?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? 원장님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 질문은 침묵했지만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.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받았다면서 당시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비당원이라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웠다. 이 부분 두고 자당의 강미숙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의견 주실까요? 그 성비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네. 그 당직자가 잘못을 한 것을 조국 혁신당이 대응을 저렇게 잘못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다가 조국 전 대표가 또 저렇게 침묵함으로써 그것은 조국 전 대표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. 네. 저 SNS 쓴 것도 이제 한참 지나서예요. 저때 이제 침묵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워낙 이제 문제가 커지고 이제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SNS에 이제 그 쓴 것이거든요. 근데 아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 혁신은 없다 말씀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에 조국은 있거든요.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사람 이름을 딴 당이 있었던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네. 좀 사실은 좀 낯뜨거운 일이죠. 그러면 무한 책임이라도 져야죠. 그런데 나는 당원이 아니었다. 그때 나는 수감돼 있었는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. 이런 입장이 나간다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 조국 전 대표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네.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완전히 판명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. 공적인 사회의 공적인 이익이나 공적인 가치와 자당의 이익이나 또 자기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,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것을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, 정치할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판명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출소하자마자 여러 가지 SNS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이 대응을 했었는데 어제 조국 전 대표의 이런 대응 또 SNS 입장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러니까 과거 조국 사태 때 그 통상 우리가 하던 얘기가 조적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.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. 네. 그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? 본인이 과거 SNS를 통해서 정치 현안, 사회 현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놨던 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 상황을 놓고 조적조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 네. 이 성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어떤 성관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글을 한 12년 전인가 또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지금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면서 네네.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.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. 지금 혁신정책위원장, 연구원장인가요? 그걸 맡고 있는데 무엇을 혁신하겠다고 그 직함을 받은 것인지 네.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요.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은 비당원이었건 당원이었건 조국 전 대표가 조국 대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? 네네. 누가 뭐래도. 그런 상황에서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. 또 그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당화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저는 그거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조국 전 대표는 그 수감 중일 때요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입장을 냈습니다.
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책도 펴내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런데 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대리인이 편지도 쓰고 이 사건을 몰랐다면 모를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못 냅니까? 조국 대표가 확실하게 본인이 13년 전에 SNS에 올렸던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했다면 이 부분은 이 사건은 정말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. 네. 아주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다면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요야무야 됐을까요?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았을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자, 그거는 수감적이라 쳐요. 그러면 저는 어제 강미정 대변인의 어떤 기자회견에서 사면돼서 네. 특사돼서 나오면 아,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면 우리가 뭔가 제자리를 찾고 정의로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.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. 기대했겠죠. 예. 그런데 전혀 아니었잖아요. 조국 전 대표 어제 조계사에서의 그 모습은 다음 기회에 이런 모습은 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 정리도 안 돼 있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바로 사면되자마자 된장찌개 올려서 논란 일으키고 SNS 그렇게 하고 지방 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었다면 이 문제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본인이 공들여 영입한 사람을 포함한 당내 당직자들 아닙니까? 네네.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복당도 했잖아요. 당원인데 네. 그 얘기 못합니까? 당원이 아닌 사람은 얘기 못합니까?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네. 생각하고요.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은 곧 조국 대표가 다시 될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 거의 수순 아닙니까?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것, SNS에 올린 글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네.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행보해서는 본인이 어떤 뜻한 바 정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